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가족들이랑 같이 네. 저녁 지금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해피 발렌타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좀 전에 저희 네. 방송국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뭐 계획 있으세요? 여쭤보니까 아휴 다들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말은 뭐 또 그렇게 하셔도 그렇죠. 또 이렇게 준비된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볼 내용 네네. 먼저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에 많이들 다루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보험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는 있는 이야기인데 에너지 효율, 네. 영어로는 이제 에너지 이피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가끔 뭐 이렇게 전구를 하나 사러 마트에 가셔도 뭐 홈디포나 로스 같은 데 가셔도 이런 전구를 구매하시면서 에너지 이피션시라고 되어 있는 글씨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에너지 효율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막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있으면 저희 이제 3월 12일부터 이제 저희가 흔히 부르는 이제 썸머 타임이잖아요. 이게 네. 정식 명칭은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정책이잖아요. 네. 요거와 관련 지어서 또 보험이랑 또 연관을 지어서 오늘 이제 에너지 효율 그리고 발렌타인데이긴 하지만 조금 네. 무겁게 이제 이기심에 관련된 요 두 가지 에너지 효율과 이기심 네. 이거 이제 보험이랑 같이 제가 전복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에너지 효율 관련해서 네네. 말씀하신 데일라이트 세이빙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좀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는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점점 줄여가는 추세기는 한데요. 네. 아직 이제 미국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마다 각 주마다 이거에 대한 이제 법안 상정을 또 새로들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찬성이다 반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오고 갔었고 네. 일단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음 달 이제 10일부터 이제 다시 진행이 돼요. 네. 도입이 돼서 11월 5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미 저희는 지금 11월 5일부터 이제 해제가 됐죠. 네. 그래서 지금 3월 10일까지를 다시 좀 기다리고 있고 한 달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흔히 저희가 부르는 이 썸머 타임이 언제 혹시 시작되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꽤 오래전이겠죠? 그렇게 오래전이라고 어. 말하긴 좀 그렇고요. 네. 세계 1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네. 왜 이거를 시작하게 됐냐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나눠드리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이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먼 나라 이제 저희 고국이죠. 한국도 썸머 타임을 잠시 했었어요. 네네.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유교가 있기 이전에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61년에 폐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4회 올림픽을 치르면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시간대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다시 87년부터 88년까지를 또 잠깐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제 89년도에 다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시 또 폐지를 했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네. 만약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머타임 제도가 도입되면서 1시간 더 일찍 에어컨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낭비가 극심할 것이라는 막 이제 추측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이제 글귀를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시차에 적응할 만한 어떤 이제 휴가제도, 할리데이 같은 거에 대한 제도가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남아메리카에 있는 뭐 브라질이라든지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게 극단적으로 해가 이제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하지 않는 제도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제 폐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 국가들에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낮 시간을 앞당겨서 에너지를 아끼려는 생각을 처음에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그것도 네. 모르겠어요. 네, 저희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분이셨군요. 네. 제일 먼저 이걸 생각을 해서 이후에 이제 영국에 있는 여러 학자들이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이제 쓰게 됐죠. 네. 하면서 이제 썸머타임 제도를 도입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에너지가 좀 네네. 세이브가 된 건지 네네. 그게 뭐 수치가 있나요? 일단 썸머타임이 도입이 된 근본적인 이유, 아까 제가 경제적인 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해가 떠 있으면 일광이 낭비된다. 이제 이거를 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전기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를 매년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실질적으로. 네, 네. 네, 이 정도면은 1년에 한 10만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세이빙 부분에서는 데일라이브 세이빙이 좀 좋은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하면서 사람의 리듬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게 하루 만에 바뀌니까 그렇죠. 적응이 힘들죠. 적응하는데 네. 조금 시간이 걸리죠. 저도 네. 이제 미국 생활이 꽤 이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대가 되면 해지가 될 때는 참 고마운데 그렇죠. 너무 좋은데. 도입이 될 때는 네. 여러 가지 리듬이 좀 깨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네. 단면적인 측면을 제가 보험이랑 좀 전복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험에서는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될 때에 가장 많은 자동차 사고율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험 측에서는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찬성하지는 않아요. 네. 네, 에너지 세이빙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험에서는 이거를 폐지하는 거를 찬성하는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고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리듬이 깨지는 부분도 좀 아, 있고요. 네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에 생활하던 시간대에 사람 몸이 이제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게 리듬이 깨지면서 뭐 졸음운전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함께 이제 사고율이 좀 올라가게 된다. 네, 네.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나와 있고요. 수면 부족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업무 효율의 저하도 한 몫을 한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서 꼭 아침 시간에만 사고가 있는 게 아니라 퇴근 시간에도, 그러니까 출퇴근 2시간에 사고율이 좀 높게 이렇게 측정이 되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쓴 내용들이 있어요. 이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되고 사고율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사고율이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대략 한 3.1%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아, 네. 네, 이게 숫자가 꽤 큰 거죠, 3.1%.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저희가 늘 뭐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뭐 10% 20%의 디스카운트 이런 걸 많이 보다가 네. 10% 미만의 한 자리 숫자의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적은 거 아닌가라고 이게 생각할 수 있긴 긴가민가 한데 했는데, 그렇죠. 네.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3에서 5%만 하더라도 굉장한 많이 차이를 둘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을 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에너지 효과엔 또 이제 별 의미가 없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의 또 글도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러면 네. 그 관련 이제 다음 달부터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될 텐데 네네. 그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시간대가 바뀔 때 자동차 사고율도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것까지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여기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절약 효과가 없다는 또 주장들이 또 있어요. 네. 미국인 썸머타임 덕분에 가정용 전기 사용률이 한 뭐 1에서 3%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절약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1%가 늘었다 그래요. 네. 오히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 조사 결과, EU 조사 결과에서도 절감 효과보다는 거의 뭐 비슷하다, 아니면 네. 조금 더 증가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네. 아무래도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돈으로 또 사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절감 효과보다는 다른 이제 경제적인 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경제 효과를 1시간 더 일찍, 그리고 해가 이제 길어지는 거에 따라서 1시간 늦게, 뭐 이런 국가 정책이 있긴 한데 1시간 때문에 리듬이 깨짐으로써 건강이 좋지 않다. 또 네. 이런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요. 또 이제 1시간이 늘어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비즈니스와 일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가 창출될 수 있다. 또 이런 이제 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긴 한데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찬성 의견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반대가 더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사실 그 의견을 네. 갖고 검색을 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찬성 의견이 아직까지는 월등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 네. 유지가 되고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찬성 의견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네. 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험에서 이제 사고가 이제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간대와 주를 계산을 하면 평균적으로 11월 초 네. 그리고 3월 달 시작될 때 어. 많게는 30%까지도 증가를 한다고 해요. 야, 사고율이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을 계속 이제 통과시키고 연방 의회에다가 컨펌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조지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이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게 없어지나 유지가 되나 항상 궁금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올해까지도.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다음 달부터 이제 맞이해야 되는 에너지 세이빙 관련된 또 이야기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보험적으로 이제 집보험에서도 에너지 세이빙에 대해서 많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주고는 있어요. 네. 집보험에서 이제 워럴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물 장치를 꺼주는 그런 이제 워럴 셧오프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낮은 온도, 로우 네. 템퍼레처 센서 이런 기능들. 작년 12월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네. 갑자기 12월 한파가 와가지고 연말에 네, 맞아요. 제가 그 바로 전에 방송을 드렸던 걸 혹시 네, 기억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들 준비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꽤 크게 여러 가지 사고들도 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괜찮으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래도 네네. 피해 입으신 분들도 좀 상당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자동 시스템 사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집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깥에도 추웠지만 이게 안에도 온도계가 고장나고 템퍼레처가 내려가면서 안에서 동파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집보험에서도 디스카운트를 또 주게 되어 있어요. 네, 네. 제가 감히 좀 예측하건데 앞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많은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여기에 대한 디스카운트 폭을 더 많이 줄 거고 여기에 대한 보험회사에 대한 이제 또 관여가 또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개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저희가 사실 스마트폰이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랜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10여 년 정도. 그렇죠. 네, 네. 네, 한 15년 정도 이 정도 네.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도 법적으로도 많이 생겼지만 네. 자동차 보험 측에서는 스마트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해서 운전자 습관을 본다든지 네. 어느 정도 속력이나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하면서 이에 대한 디스카운트 폭을 상당히 많이 늘렸거든요. 네. 네, 처음 도입했을 시점이랑 지금이랑 또 굉장히 얘기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도입을 하면서 얻어냈던 데이터로 인해서 다음번 리뉴얼 자동차 보험료에 상당한 또 영향을 또 주고도 있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집도 지금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나 보험회사들의 관여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 거니까 가까운 이런 마트에 가시면 하다못해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이제 떨마스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요즘에는 스마트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직접 이렇게 내가 그 장소에서 조절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손쉽게 온앤 오프를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온도도 조절하실 수 있고 사실 이것만 갖추고 계셔도 이번 작년에 있었던 한파의 반 이상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좀 네. 예측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오늘은 클로버 종합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는데요. 집보험 관련해서도 뭐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만큼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효율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집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뭐 저희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앞으로 이제 또 보게 될 수 있는 수소차 네. 이런 도입들을 계속 앞두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도 보험료를 앞으로는 이제 사고가 줄어들고 배기가스가 이제 줄면서 여러 가지 에너지적으로 이점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네. 자동차 쪽에서는 사실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고 앞으로 발전되는 거를 정말 누구보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사고율 저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좀 걸고 있고 네. 에너지 부분은 이제 뭐 여러 뭐 국가들과 뭐 개인들도 다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실 이제 사고율을 가장 많이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물론 이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예전보다 여러 가지 이런 에듀케이션 관련된 부분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게 어떤 뭐 좀 이렇게 미비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에 반면에 사고율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월등히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면허증을 따는 것만 보더라도 도로 주행 같은 게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한국은 저도 한국에서 면허증을 따봤지만 여기보다는 몇 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네네. 네, 더 많이 오래 걸리고 네. 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두 개 다 말할 것도 없이요. 지금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약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기차가 도입이 되면 네. 어떤 운전 기술보다는 네.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어. A 장소부터 B 장소까지 가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거지. 어떤 이제 작동 기기를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네요, 정말. 네네. 그렇죠.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면 갈수록 주거 형태도 변동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네, 저희 이제 집에 거라지가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거라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네. 이제 활용하는 게 예전만큼 달라지는 상황이 좀 빚어지겠죠. 네. 지금도 벌써 집안에 있는 거라지에다가 이런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집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요즘에는 뭐 10가정에 한두 가정 정도는 전기차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라지 안에 이런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를 또 흔하게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전기차가 또 이제 가격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금액적인 부담감이 있긴 한데 최근 뉴스를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가솔린 차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이제 향후는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액도 이제 내려가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전기차를 저희가 또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가솔린 차보다 전기차의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네. 더 실생활에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속도가 네.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보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유지하기보다는 이제 회사 매뉴팩처에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고 해볼게요. 네. 그럼 테슬라가 이제 차량을 판매하면 그 구매를 했던 사람이 개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네. 어떤 사고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100% 자율주행으로 가다 보면 개인이 이거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기보다는 이거를 판매하게 되어 있는 매니팩처에서 더 많은 보험을 또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쪽으로 지금 전망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인 자동차 보험이 점점 이제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도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제 이렇게 전망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당장 일은 아니고요. 네. 뭐 향후 뭐 빨라야 10년 정도 뒤에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네. 10년 후면은 뭔가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동차 보험적으로도요. 네. 네. 사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봐 드린다면 자동차 사고율 아직까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운전 중에 다른 행위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돼요. 네. 네, 물론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오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나 생활의 편리함은 있긴 하지만 이로 인해서 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고도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면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굉장히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다른 행위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고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줄여가는 게 자동차 회사들과 보험회사들의 숙제지 않을까. 네, 플러스 에너지 효율까지 네, 같이 네. 겸비하고 있는 네. 네, 자동차 쪽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에너지 효율에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아까 제가 오늘 발렌타인데이지만 조금 무겁게 이기심에 대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전, 그러니까 2000 초반이죠. 그때랑 지금이랑 놓고 봤을 때 가격이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난 것 같으세요? 20년 전과 비교해서요. 네. 글쎄요. 네, 사실 꽤나, 20년 전과 네. 비교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도 들어가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몇 년간 비교를 한다면 모를까 20년 전과 비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네. 또 의견도 있을 수 그게 있긴 그만큼 하겠지만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기 많아요. 때문에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네. 20년 전에 저희가 마셨던 콜라 한 잔과 네. 지금의 콜라 한 잔의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집보험 같은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20년 전과 지금 현재는 평균 값으로 놓고 봤을 때 3.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거거든요. 배는 훨씬 넘었네요. 두 배는 훨씬 와, 넘었어요. 네. 네. 그 안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물가 상승률도 전복이 돼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 제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동차는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자동차도 뭐 이 정도로 오르지 않았을까요? 자동차는 2.7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네. 제가 처음 보험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한 4,500대 네. 한 대당 네, 네. 네, 그 정도만 해도 그냥 평균적이었어요. 정말 낮은 가격이 아니고요. 네. 네, 뭐 낮은 가격은 뭐 300불대도 있었고 물론 아직까지 뭐 조지아 인근에 있는 타주 같은 경우에는 300, 400불대 보험료도 있어요. 네. 테네시나 알라바마 같은 경우에는 오. 네, 그만큼 사고율이 낮고 아직까지 이렇게 번잡하지 않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낮은 요율을 적용하지만 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들에 비해서 많게는 4배, 네. 뭐 적게는 3배 정도 지금 가격이 비싸거든요. 네, 네.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가격이 몇 배 정도씩 차이가 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사고율로 인해서 보험 주가가 올라가는 네. 사고가 많아지니까 네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네. 아무래도 보험료가 가장 비싼 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사고율도 높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미국 전역에서 미시간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네. 2등이 이제 플로리다, 네. 3등이 지금 조지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갔죠, 조지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있는 올라가고. 상황인데 네. 네. 여기에는 뭐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다시피 운전 중에 이제 다른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영향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고 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고 처리를 도와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클레임 기록이 남는 네, 이런 것도 사실 좀 한몫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를 제가 오늘 좀 이기심이랑 엮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이게 진짜 단순히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니고 네, 사고가 많아지고 그 기록이 이제 누적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단순하지 않죠. 네, 제가 이거를 오늘 같은 이제 좋은 날에 네. 조금 무겁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만큼 또 중요한 거고요. 네, 저희가 이 문제를 사실 이제 솔직하게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몇 번 제가 반복을 해서 준비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이제 가장 큰 이런 이기적인 사고 처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료 급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이기적인 사고 처리. 네, 그렇죠. 네, 이제 현재 뭐 아까 집보험 말씀드릴 때 뭐 지구 온난화 등 뭐 여러 가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로도 인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과연 이런 게 지금 온난화가 생기는 것도요. 세계 네.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후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 필연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 변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 게 이제 공장들과 자동차 이제 배기가스잖아요. 네, 네, 사람들의 이기심이랑 조금 더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이기심이 되기 전까지는 생활에 대한 필요성도 물론 이제 좋기 때문에 네, 이거가 된 거긴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이제 뭐 기업들의
뭐 이기심이라든지 개인의 이기심이 결국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볼 수는 없죠.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큰 기후 변화가 있지 않다 보니까 꼭 먼 나라 일 같아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해외 여러 군데를 순방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정말 심각하다. 어. 네, 알라스카 같은 데만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어떤 뭐 화학약품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처리하시는 것도 네. 예전보다 되게 신중하게 다루게 되는 뭐 이제 그런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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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고가 나서 경미하게 난 경우들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크게 난 사고들도 있거든요. 네. 뭐 두 가지 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 것 같기는 해요. 최근에 저희 손님 케이스를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제 네. 타주에서 접촉 사고가 있으셨던 분이긴 한데 이제 뭐 상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네. 네. 소송까지. 네네. 네. 사고 사진으로만 놓고 봤을 때 손님이 보는 관점도 제가 그냥 사진을 봤을 때도 굉장히 경미하긴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다쳤는지 사실 사고만 갖고는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자동차 고치는 데 들어가는 수리비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네. 병원비 또한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고라는 건 있고 나서 이제 후유증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페인 앤 서퍼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후유증이나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거를 이제 보험으로 다시 청구를 해서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정신적인 이런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났던 자동차 병원비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송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네.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는 저희 보험에서 제시한 금액을 계속 이제 액셉트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세틀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게 이제 케이스가 어. 끌려갔고 네. 보통 저희 이제 손님들에게 저희가 나가는 커버리지가 조지아는 미니멈 25,000에서 5만. 그러니까 네. 한 사고당 5만이 맥스인 거고요. 네, 한 네. 사람당 최대할 수 있는 게 25,000을 조지아는 법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네. 보통 많은 보험 전문인 분들, 특히 한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에 30만을 많이들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렇게들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그 말은 한 사고 최대 30만까지, 한 명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0만 불까지 네. 이렇게 지금 보상 한도를 가입을 하고 계신데 그 10만 불 정도로 이분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지금 액셉트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이거의 2배였어요. 네. 네. 한 20만까지 자기네들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제 상황이 이어졌는데 네. 결국 2년 가까이 됐을 때 10만으로 이제 세틀이 됐거든요. 네. 그 세틀되는 걸 보면서 조금 의무심을 저는 좀 갖게 됐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 병원비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정말 20만 불인데 내가 10만 불밖에 못 받는다면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행자분께서는? 네. 네. 그러면은 뭔가 더 네. 받기 위해서 네. 네. 무조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네, 진짜 네. 그런 네.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요. 네. 그런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이제 후유증과 정신적인 피해 보상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만을 요구했던 게 정말 그냥 반으로 10만 불로 그냥 액셉트가 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꽤 많은 금액이긴 해요. 네, 네. 자동차와 병원비보다도 한 8배가 더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많은 보험에 대한 이제 이런 청구가 나간 거긴 한데 네. 20만이 10만으로 어떻게 보면 반토막이 난 이런 상황을 보고 네. 이렇게도 깎을 수가 있구나. 깎여서도 나가는구나. 그렇죠. 또 이런 걸 보면서 네. 의구심도 들고 네. 좀 어떤 왜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들어갔던 이제 여러 가지 변호 비용도 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손님도 계속 이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내가 네. 갖고 있는 보험의 한도는 10만인데 그 음. 이상을 요구하면 내 개인 재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네. 또 법률 자문도 따로 받으셔야 되고 시간과 돈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어느 정도로 이거를 컨설팅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10만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2년 가까이 이제 20만을 요구를 하면서 네. 네, 굉장히 지연됐던 야.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도 그렇고 병원비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네네. 2년씩이나 끌고 이거를 간다는 사실 게, 뭐 네. 수리비와 병원비가 얼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분이 네.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그걸로만 비례해서 저희가 바라볼 수는 없는 건 맞기는 네. 해요. 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커먼 센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만큼까지 할 문제다 아니다. 좀 약간 오버 리액팅이다 아니다라는 네네. 정도는 사실 모두들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상황만 아닌 것뿐인 거죠. 네. 요거를 제가 이기심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저희 주변에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네. 일어나고 있고요. 네. 요즘 많이 불경기다, 뭐 경기 상황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쪽 관련된 쪽은 워낙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바쁘게 진행을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자동차 고치는 데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소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네. 사고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네. 뭐 사고에서도 내 잘못이냐 내 잘못 아니냐에 따라서 꼭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게 하겠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도 많이 빈번하게 있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 이미 일어난 사고를 더 부풀려서 가지 않는 음. 네, 이런 이기적인 클레임이 조금 줄어든다면 네. 이게 또 앞으로에 있을 수 있는 저희 뭐 보험료와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제가 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보험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저 또한 한 명의 소비자인 입장에서 네. 같이 공감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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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뭐 지구 온난화와 이거를 연관을 져서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지구가 흘러가는 이런 환경도 어떻게 보면 저희 위의 세대, 그럼 지금 저희 세대가 네. 만들어 놓은 이기심 때문에 앞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환경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그걸 지금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다 보면 제가 아까 20년 전과 대비했을 때 3배, 4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렇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 바깥에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대에서는 버는 돈의 반 이상 정말 보험료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빚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사고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행위를 벗어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개인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 이 이상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죠. 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고 나서 돈 벌었구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서스럼없이 지나가면서 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게 네.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아직까지 더 좀 심화되고 있다는 게 좀 맞습니다. 안타깝죠. 네. 네. 저희 뭐 다음 세대를 저도 뭐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부끄럽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좀 오늘 무겁게 제가 좀 다뤄봤는데 네.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10만 불 이상 되는 케이스 물론 잘 해결은 됐지만 이분도 이 세를이 되는 기간 동안에 정말 밤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마음 고생을 하시고 물론 이제 끝마무리는 잘 돼서 다행히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게 되시긴 했지만 네.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나가면서 이 또한 나중에 보험료를 올리는데 한 몫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싶다는 거죠. 네네. 아무튼 뭐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말 좀 지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디테일하게 뭐 어떤 사고 하나하나 뭐 개인 자동차에서도 집 보험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다면 네.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이런 클레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부주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부주의라면은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뭐 다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조금은 조심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네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가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말씀드리는 뭐 여름철이 되던 뭐 장마철이 시작이 되던 네. 아니면 지금처럼 겨울에 한파가 오게 되는 시점이든 좀 관심을 기울여서 집을 메인테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네, 보험 이웅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로 시작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네, 저희가 정말 해봐야 될 부분들 네네.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오늘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네. 얼마 전에 있었던 또 사건인데 네. 튀르키예 예전에 구 터키 그렇죠. 국가에서 네, 발생한 지진으로 네. 이제 지금 거의 4만 명 가까이 네, 인명 피해가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진 피해가 네. 네, 참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계속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이기심들 네.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런 지진에 관련해서 얼스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진 관련해서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에서 과연 커버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이 얘기를 좀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집보험에는 지진이 커버되진 않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비즈니스 보험에서도 지진이 커버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지진을 커버할 수 있게 옵션으로 고를 수는 있어요. 네, 집보험에서도 이 옵션으로 지진 관련된 걸 추가를 하시게 되면 네. 평균적으로 내가 내고 있는 집보험의 10에서 15%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내가 한 1,000불 정도 내고 있으면 한 1,100불에서 1,150불 정도로 네.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 지진 관련된 건 디덕터블이 좀 높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보험에 대한 디덕터블을 1,000불에서 2,500불, 뭐 많게는 5,000불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신데 지진에 대한 디덕터블은 저희가 이제 보험이 바라보는 집 밸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두웰링 코스트 커버리지 1번 첫 번째에 나와 있는 A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 전체에 대한 두웰링을 50만이라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그 네. 50만이라는 건 이 집을 다시 부셨다가 다시 짓는 데 들어가는 자재와 레이버를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마켓 밸류랑은 상관이 없고 50만이라고 측정했을 때 디덕터블을 보통 한 10% 잡아요. 그럼 한 5만 불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50만 불짜리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내가 지진 보험을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10에서 15%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라도 진짜 지진이 발생된다면 10%내 집 전체 보험이 바라보는 그 두웰링 밸류의 10%는 포기한 나머지를 커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조지아에서 지진 관련 옵션을 추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안 계시죠. 거의 네. 안 계시고 사실 이 옵셔널 커버리지는 이 지진뿐만 아니라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네. 견적을 하는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안에서 대부분 요즘 이제 보험료를 절감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 또는 정말 필요한 거를 넣어서 가길 원하시지. 네. 지진 뭐 이게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추가하시려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아까 언급해드렸던 네.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초에 자기네들이 지진이 있을 거라고 과연 알았을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여기가 굉장히 제안전 지역이다라고 조지아가 많이들 얘기하지만 네. 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계속 이걸 갖고 나가고 지키지 않는 이상은 뭐 100%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하셨던 이 지진에 관련된 아마 이번에 뉴스를 접하시면서 보셨던 분들이 만약에 여기 지진 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도 네네. 이게 커버가 될까? 궁금해 하실 거라서 제가 아마 준비를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네네, 거예요. 해왔습니다. 네. 지진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빠져 있어요. 네. 비즈니스든 비즈니스든 개인 집이든 하지만 내가 옵션으로 추가를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못 넣을 수 있는 회사들도 몇 군데는 있기는 해요. 네.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의 지진이 커버되냐 아니냐는 가까운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서 네. 아니면 지금 쓰고 계신 에이전트한테 전화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디덕터블을 꼭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집이 갖고 있는 디덕터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집이 갖고 있는 두웰링 밸류의 10%에서 많게는 25%까지 디덕터블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네. 정하는 거거든요. 네. 디덕터블을 높이면 높일수록 보험료는 좀 줄어들겠죠. 음. 네, 그거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무조건하고 다 가입은 안 돼요. 그 말은 집 외관 형태를 보험회사에서는
간주를 하거든요. 네. 집 외관 형태가 조지아도 뭐 브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이딩이 있잖아요. 네. 뭐 사이딩이 한 면만 사이딩일 수도 있고 3면이 사이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사이딩일 네, 수도 네. 있고요. 뭐 브릭도 마찬가지고 브릭이랑 스톤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조금 더 가입하는데 좋은 조건을 줘요. 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조금 더 견고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지진에 조금 더 취약적이지 않게 견딜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집 형태들은 가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요. 사이딩 면이 많아질수록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언더라이팅 리뷰가 필요해요. 네, 요즘 집들도 뭐 사이딩으로만 된 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사이딩 집이 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네, 물론 요즘 머테리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단히 되어 있는 스톤이나 브릭 같은 거보다는 네. 조금 더 견고하진 않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집들은 언더라인 리뷰를 통해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외관을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 하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외관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거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집보험 이제 클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진 보험 커버리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지진 커버리지 같이 저희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옵션 커버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동차에서도 많이 있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웬만한 보험 회사들이 이런 뭐 액시던트, 바이올레이션, 폴기브니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은 사고나 티켓이 있어도 네.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이런 옵션들도 주고 있어요. 네. 한 가지 요즘에 이제 차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은 웬만하시면 12개월로 가입을 하시는 거 저는 적극 권장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계속 보험료가 올라갈 전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락을 해놓으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네.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 플러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고나 티켓을 받았을 때 보험료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옵션 조항이 있다면 조금 보험료를 더 내시더라도 그런 걸 추가해 놓으시는 걸 하나의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사고 저희 손님 케이스를 하나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커버리지를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네.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조지아 미니멈을 갖고 있다면 뭐 더 이상 낼 수 있는 보험료에 내가 여건이 안 된다를 제외하고는 네. 보험료 커버리지를 몇 배 올린다고 해서 보험료가 몇 배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일정 금액을 조금 더 내서라도 커버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정보 시대 지금까지 클로버 종합보험 이용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